저도 이제 유통업체 임원이잖아요.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나가서 붕어빵 장사도 못할 거야. 붕어빵 장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 일들만 해왔지 모든 것을 원재료 구매부터 만들고 판매하고 앱도 서비스까지 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일의 원리를 단 한 번도 짚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못해요. 퇴직 이후에 일의 원리와가 안 맞기 때문에 직원하신 분들은 적극적인 마음도 가지고 일의 원리에 대해서 중간에서 실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직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잘 자리 잡아가요. 근데 임원 퇴직하신 분들은 자리를 못 잡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저는 임원으로 퇴직하면 더 불행하다는 얘기를 해요. 최근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이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전 세 가지가 중요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은 인구 구조적으로 진짜 문제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 지금 50대들이 870만 명이에요. 60대들이 한 700만 명이고 40대가 한 700만 명이고, 이 인구가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뭐냐면 거의 50% 가까이 돼요. 이 인구들이 만약에 고령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사실은 그 연령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령대들이 사회적 주역을 했을 때는 이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지금은 이 연령대들이 부양을 받아야 될까 봉양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세대들이 많은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출생이잖아요. 지금 10대하고 20대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50대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70만이라면 거의 한 400만 정도, 400만 조금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숫자들이 사회적 주령층으로 왔을 때 우리를 부양하고 우리의 사회의 가치들을 갖다 상승시켜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우리한테 낙수 효과로 와서 복지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나와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점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인구 구조학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이 이제 급격하게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이제 유통업체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쿠팡이 이번에 매출이 40조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쿠팡이 매출이 40조면은 쿠팡은 온라인의 이커머스잖아요. 디지털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아날로그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백화점 3사, 그러니까 롯데, 신세계, 현대가 쿠팡한테 매출에서 뒤졌어요. 완전히 디지털 경제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세대로 살고 있는 이 50대나 60대, 70대들이 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인간들일까요? 인간이란 표현하니까 좀 쓸쓸해서. 근데 적합한 인간이 저를 지칭하는 거니까 저는 적합한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지칭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노령층으로 가기 때문에, 노령층으로 갔을 때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내는 건 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점점점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더 급격하게 이동하고, 여기다 이제 AI 시대까지 되고 나면 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는 그 노후에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들이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키오스크 하나를 다루지 못해 가지고, 아니면 영화 예매를 하나 못해 가지고 이 디지털 경제 속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뭘로 연결되냐면 사실은 일자리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부분들이 결코 50대, 60대, 70대한테 노후 준비하는 데는 만만한 구성이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세 번째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제도예요.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점점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왔다가 이제는 아예 핵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에 우리들은 익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흔히 말하는 콩나물 세대라고 칭하는 사람인데, 60년대부터 1979년도까지 그 2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 태어난 순간에 형제가 한 4-5명 됐고요. 이 사람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는 한 반에 60명, 70명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도 막사에 쭉 해가지고 20-30명씩 양쪽에서 서서 있었고요. 직장에 갔더니 팀원이라고 그러면 한 10명 되는 데서 생활했단 말이야.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에 혼자서 지내라고 하니까, 이게 혼자서 지낼 수 있겠어요? 못 지내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제도나 인간관계에 대한 구성도가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의외로 주변에서 난 그런 분들 좀 많이 봐요. 공동체 생활에는 익숙한데 혼자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계속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행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 불행을 갖다 참지 못하니까 심지어 이제 분노로 이렇게 표출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지하철 타고 가면 지하철 안에서 소리 지르고 화내시는 어르신들 보면서 '아 이것도 이게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다.' 왜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들을 가족에서도 나를 대접하지 않고 이 사회도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자기에 대한 분노를 대접받고 싶은 분노를 표출하는, 이것도 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파탄 이외에도 사실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파탄, 이 부분들이 계속 사람을 갖다 불행하게 이끌어가는 부분들의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50대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콩나물 세대들이 살아가는 삶이 진짜로 팍팍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에 주로 담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현실은 팍팍하게 흘러갈 텐데 점점점.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문제를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5060 세대가 퇴직 후 처한 현실은 어떤가요? 점점 좀 암울한 얘기를 계속 해 나가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주변에서 보여지는 50대 이후에 퇴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현실을 아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린다고 그러면 한 4 가지 유형으로 좀 나와 줄 것 같아요. 첫째 유형은요,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면요, 팀장했던 사람이 팀원으로 강등당해서 팀원으로 강등됐다가 저 한직으로 밀려나서, 그렇게 해서 밀려나 있다가 쪼금 지나면 인제 55 세가 되면 임금 피크가 걸려 가지고 월급이 점점점 줄어가서, 그래서 나중에 정년 퇴임할 때쯤이면 자기가 팀장 시절에 받았던 월급의 3분의 1 수준,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아직도 월급쟁이로 있는 분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더 안타까운 게 회사 내에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밑에는 후배가 자기 팀장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의 지시를 따라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상처를 입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얼굴이 우울해요. 참 우울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후배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 구석들이 저도 많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월급쟁이 유형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50대 이후의 현실에. 예, 두 번째 유형은 이게 이제 임시직을 전전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어차피 소득을 뭔가를 벌기 위해서 하는데, 소득이라는 게 임시직밖에 없고, 이 임시직을 갖다가 그러니까 계속 전전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에 갔다가, 심지어 뭐 심하게 하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니면 또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런 일자리 이외에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직을 전전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주둔 일자리 할 때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퇴직 이후에 전혀 쓰이지 못하게 되는 현실. 그래서 보통의 노동만 제공하고 버는 임시직으로 전전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이게 좀 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작동하는 게 뭐냐면, 생계형 창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계형 창업은 이게 진짜 완전히 수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임시직이나 월급쟁이를 하게 되면 바닥은 까지는 또 추락하진 않는데, 이게 수렁으로 더 빠져 가지고 바닥까지 추락하는 게 뭐냐면 생계형 창업이에요. 생계형 창업을 한번 시작하면은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배동에서 지금 치킨집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치킨집 그만두고 싶어 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놨던 돈, 인테리어비나 뭐 이런 거 다 들어놨고, 그걸 갖다 그냥 다 버리고서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그 버리고 나온다 해도 인테리어 갖다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 비용이 다 들어가요. 이런 것들 하느니 그냥 내 몸이 힘들더라도 그냥 견뎌가면서 쪼금이라도 소득을 벌어가면서 그냥 살자. 이러다 보니까 하루의 생활이 치킨집에 다 얽매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꾸는 게 50 이후에 퇴직 이후에 '아 25 년 30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노후를 즐겨가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마음인데, 거기서 진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골튀겨 가면서 거의 한 18 시간씩 막 이렇게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50대 이후에 퇴직해 가지고 생계 창업했을 경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이게 계속 이제 입사 지원서를 갖다가 쓰는데 계속 취업을 쓰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하게 되면 뭐냐면 집에만 있게 돼요. 집에만 있으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네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들도 꽤 있어요.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 안 만나고, 그래서 사회적인 자기 존재 가치는 다 끝나버렸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 사회적 죽음과 자기 삶에 대한 죽음을 갖다가 자기 가망 안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들까지 있는 게 50대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이렇게 현실만 얘기하니까 너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잘 나가는 분들 몇 사람들 얘기해 드릴게요. 50대부터 진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분들이 빛을 발하냐면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열심히 일한 분 중에 50대 넘어가면 다 대표이사나 최소한 본부장 임원으로 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진짜 빛나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처럼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해서 빛나게 하는 분들이 50대에도 계시고요. 두 번째 이제 어떤 분이냐면 자기 일을 갖다가 특화시켜 가지고 전문화 시켜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50 이후에도 여러 군데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헤드헌터들의 스카우트 들어 가지고 이직을 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이 빛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자기가 취미였던 부분들이 직업이 돼 가지고 취미가 직업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제가 취미였던 글쓰기가 작가로 이렇게 된 것처럼 이외에도 취미가 직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같이 한다면 50대에 좀 빛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빛나는 부분들은 이 일을 갖다 놀이처럼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 창업, 새로운 신규 아이템을 가지고서 창업하는 부분들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뭐 번창해 가지고 막 매출 규모가 1,000억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밀도 있게 준비했던 분들은 이렇게 빛나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왔던 분들은 현실을 맞닥뜨리는 부분이 아까 말했던 월급쟁이, 임시직, 생계형 창업,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마흔의 삶의 밀도를 높일 수 있게 자기 스스로를 갖다 단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실은 그 쉽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을 딛고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또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부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순간에 선택에서 달려 있다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도 퇴직 후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퇴직 후에 임원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경우들이 있어요. 더 불행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임원 정도 되게 되면 사실은 손과 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일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라 밖에 나와서 사실은 입으로 일해 가지고 들 일은 거의 없거든요. 손과 발이 몸이 움직이는 일들을 거의 안 해 봐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직장에서는 직원일 때는 진짜 열심히 발로 뛰고, 그다음에 팀장일 때 손으로 열심히 뛰고, 근데 임원들은 되게 입으로만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흔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양기가 입으로 다 올라온 인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임원들을. 근데 이게 놓고 나와야 되는데 퇴직 후에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모든 걸 다 입으로만 일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찾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입으로만 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임원이라는, 그러니까 별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마음의 거품이 이후의 생활을 갖다가 좁게 만들어요. '아 내가 임원이었었는데 내가 이 일을 해? 다시 나오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임원이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입에다 떠넣어 주는 건 퇴직 후에 나오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자기의 자존감을 갖다가 상처를 입어가면서 점점 더 인제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행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요. 직장 생활에서 했던 일들이 퇴직 후에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업화된 일이기 때문에 일에 토탈적으로 경쟁력 있게 하는 일들을 못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통업체 임원이잖아요. 롯데마트 임원인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나가서 붕어빵 장사도 못 할 거야."
붕어빵 장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 일들만 해왔지 붕어빵 장사 하나처럼 모든 것을 원재료 구매부터 만들고 판매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일의 원리를 갖다가 단 한 번도 짚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그래서 일의 원리를 퇴직 이후에 일의 원리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임원하신 분들이 직원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내려놓잖아요. 어차피 손을 쓰던 거 손을 계속 쓰니까 하고 그다음에 뭐 임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아 나는 뭐든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마음도 가지고 그리고 일의 원리에 대해서 중간에서 실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직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잘 자리 잡아가요. 근데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자리를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임원으로 퇴직하면 더 불행하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여유 있는 것들이 사람의 삶의 질을 갖다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이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결핍됐을 땐 날 불행하게 이끌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이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 이상 넘고 나면 내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위에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임원들은 이후에 못 찾고서 혼자서 허송세월 하니까 산에 가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의 자존감들이 점점 떨어져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서 밀려났던 게 집에서도 밀려나고 친구 사이에도 밀려나고 그래서 혼자서 자존감만 상하게 사는 경우들이 임원들한테 더 많이 있다. 그래서 혹시 임원부로 퇴직하신 분이다 그러면 저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가락으로 일하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일을 갖다가 부분적인 게 아니라 토탈의 원리를 갖다가 깨우치려고 조금은 다시 이렇게 노력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임원 출신으로 지금 나와서 해왔던 모든 길들이 다 내려놓고 시작하지 않았으면 저 여기까지 이렇게 못 왔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젊다는 착각을 해요. 아직도 내가 20대인 것 같아요. 몸 따로 마음 따르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좀 힘들게 운동을 하면은 바로 피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날에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 다음날에 일어나는 거 고통스럽고요. 회복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고통스럽고 귀가 이명이 생겨 가지고 이게 저기 이비인후과에 가 보니까 이게 노화라고 그러대요. 이명이 뭐냐면 저음을 갖다 못 듣게 되는 이명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윙 살짝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게 돼요. 이런데도 내가 몸이 젊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지금 치과를 못 가요. 이빨에 임플란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잇몸이 약간 흔들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착각들이 첫 번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아직도 직장 경력이 벼슬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직장 생활할 때 축산물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축산물 구매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지금 나와서도 경쟁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큰 필요는 없더라고요. 새로운 구조 속에 사회 유통 구조 속에서는 내가 예전에 나왔던 그 경력들이 크게 도움이 없다. 새롭게 내 경력을 갖다가 커리어를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예전에 가졌던 내 경력들이 쓸모없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내 경력에 쓸모가 있을 거야. 경쟁력이 있을 거야.' 하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부분인데 나이 순으로 어른이라는 착각. 나이 순으로 어른이 아니라 현 시대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많이 가진 걸 베풀 줄 알고 이게 어른이거든요. 근데 나이만 많이 먹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대접받아야 되고 한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가 뭔 얘기하면 말리다 바로바로 이렇게 또박또박 해 줬으면 바라는 것도. 근데 사실 아들 입장에선 뭐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아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요구한다는 건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말 붙이겠죠. 그렇게 필요한 인간들이 되고 베풀 수 있는 인간이 되었을 때 사실은 어른으로 대접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이만 가지고 어른으로 대접받으려는 그 착각. 이 세 가지가 나이 먹고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먹고 나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빠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입을 닫고 주머니를 열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게 늙어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다른 사람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커피값 계산 딱 하고 밥값 계산 딱 하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게 멋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벗어나서 멋있는 어른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노후 준비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까 비참한 사람들의 반대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부 좀 설명했는데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에 대부분 성공한 사람 중에 제가 손꼽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 송상무라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L사에서 저와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네이버에 있는 라인으로 가서 지금 해외에 입고해서 본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저하고 같이 직장생활 할 때 호모 옴니쿠스라는 책을 써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완전히 특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그 온라인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해서 그분을 찾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잡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 가지고 그 잡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획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빛나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갖다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을 써 가지고 전문성을 갖다 극대화시켜서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50 이후에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송상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원만 18년째인데 임원만 한 30년 채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을 찾는 수요들이, 그분을 찾는 그 자리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마 또 일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강연이나 컨설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해서 그 안에 본질을 발견할 때까지 몰입해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이 지겨움의 대상이고 돈벌이의 대상인데 그걸 벗어나서 일이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나의 경력을 쌓아가는 그 바탕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퇴직 이후에도 더, 은퇴 이후에도 더 빛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가장 지금 장수하고 계신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강연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새로움을 갖다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자기 삶에서 일을 특화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도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일이 아니라 취미마저도 일처럼 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나중에 이후에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인제 저와 같이 비슷하게 지금 저와 같이 이제 했던 분 중에 그 백화점에 계셨던 전무님이 계신데, 이 전무님은 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산만 타는 걸로만 끝났을 텐데 이분은 산을 타면서 산에 관련된 걸 갖다가 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글을 써 가지고 이분이 지금 책을 벌써 4 권을 냈는데 산티아고 순례길부터 해 가지고 우리나라 팔도에 대한 산들에 대한, 유명 산들에 대한 그 등산의 기록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저쪽에 남미를 가시더라고요. 남미 여행 가 가지고 남미 여행 가면서 그쪽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은 여행하고 산 타고 하는 것들이 취미였는데 이게 지금은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갔다 오면 책 한 권 내면 책에 의해서 여행 갔다 온 경험이 다 나오고 또 새로운 강연 자리에 다니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퇴직 이후에 훨씬 더 직장에 다니실 때보다 훨씬 더 빛나게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취미화시켜서 이 부분들을 퇴직 이후에 더 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빛나게 살아가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세 번째 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가장 빛이 나는데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그 만났던 친구 중에 이동재라는 MD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리식품이라고 저희는 인제 초밥 만들고 이런 파트에서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인데, 이 이동재 MD는 초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초밥만을 갖다 나한테 초밥의 업무만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픈점에 가면은 혼자서 초밥을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잖아요. 뒷모습에서 입가에 미소가 띄어 있는 게 보여요. 일하면서 지겨워서 막 딱 보이잖아요. 어깨가 축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즐거워서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일을 놀이처럼 하다 보니까 지금 직장을 갔다가 퇴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성수동에다가 초밥에 관련 유통회사를 차려 가지고 지금 거의 400~500억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거 끝나고 가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지방에 또 급하게 출장 갈 일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바쁘게 퇴직 이후에도 더 활발하게 살아가고 빛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게 된 40대 일을 특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취미를 가지고서 취미를 직업으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일을 놀이처럼 해서 이 놀이가 결국은 자기의 이후에 퇴직 이후에 직업으로 전환돼서 자기 삶을 빛나게 해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50대 이후에 빛나는 사람들이더라고요.